여러분, 혹시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답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말이 맨날 산으로 가. 이렇게 상대와 소통할 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혹은 나의 성격에 따른 스피치의 장점, 그리고 보완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MBTI 성격 유형 테스트에 대한 관심.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요즘 더 핫해진 듯 합니다. MBTI는 너무 맹신하기보다는 나와 다른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활용하면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말하기에 있어서도 적용이 됩니다. 지난 영상에 발음 이야기를 할 때도 성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말에는 사람의 성격과 성향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MBTI는 자세하게 이런 성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의 말하기의 개선에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스피치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감정형 F와 사고형 T입니다. 먼저 MBTI에서 말하는 감정형과 사고형의 큰 차이는요. 어떤 정보를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여기 심장, 감정을 쓰는지 머리, 사고를 하는지입니다. 감정형이 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답을 찾고 어떤 사건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인 정황에 기반해서 한다면요. 사고형은 사실 논리가 중요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판단을 할 때 팩트,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감정형과 사고형들이 갖고 있는 스피치의 강점과 개선점은 뭐가 있을까요? MBTI 심리검사의 유형 해설을 토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해설을 참고로 제가 생각한 스피치의 장단점과 보완법을 넣어놨으니 이번 편은 조금 더 재미로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F형의 말하기 강점과 T 사고형의 강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얻는 표현력,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정보 전달. 한동안 이런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돌아다녔었는데요. 인싸는 대화를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아싸는 대화의 사실 여부에 집중한다. 이 말에 따르면 인싸화법에 가까운 게 바로 이 F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T, 사고형이 주로 사실 여부, 원리 원칙에 관심이 가 있다면 F는 사람과의 관계 자체에 먼저 관심이 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형에 비해서는 따뜻하고 친화적인 관계 자체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사실 여부보다는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유형인 거죠. 제가 라디오 PD를 했었으니까 이 두 유형을 방송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T의 말하기는 출퇴근 시간의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자 느낌이라면 F의 말하기는 저녁 8시부터 시작된 FM 음악 프로그램의 진행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정형 F는 어떤 사실에 대한 의미나 그것이 주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 감성이 담기죠. 때문에 이 감정형이 표현력을 잘 다듬고 정제하게 되면 누구보다 더 사람의 마음을 얻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MBTI 유형 16개 중에 특히 언변 능력이 뛰어나다고 써있는 유형이 있는데요. ENFJ로 F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 T 유형은 앞서 얘기했듯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분석력을 바탕으로 똑부러지고 깔끔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사실 여부를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논리도 굉장히 중요시하죠. 자, 다음은 F와 T의 강점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인데요. 같은 음악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T와 F형 진행자는 이렇게 각각 이야기할 겁니다. 이 곡은 당시 7주 연속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던 곡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곡을 들으면 지금 당장 배낭을 싸서 여행을 떠나야 될 것 같은 두근거림이 생겨요. 다르죠? F와 T의 말하기 장점 두 번째 비교입니다. 적극적인 소통 능력, 지적인 토론 능력. 먼저 관계를 중시하는 F 유형의 리액션은 적극적인 편입니다.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리액션을 하기 때문인데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정황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감을 할 때도 절대적인 팩트 체크보다는 상대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의 중심이 다르죠. 이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유형에게 공감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융통성 있는 소통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뛰어난 공감 능력을 토대로 1대1 소통에 능한 F 감정형이었습니다. 반면 사고형 T는 지적인 토론에 강합니다. 스피치에 사고형이 아주 좋아하는 팩트를 더하면 지적인 논거를 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지식이라는 인풋만 더해지면 아주 훌륭한 논평도 가능하죠.
특히 감정형이 호불호, 좋다와 나쁘다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면 T는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덕분에 토론 자리에서는 F에 비해서 감정에 덜 휩쓸리고 자신의 의견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리라고 판단해서 관계가 상할 것을 우려하는 F보다는 의견 전달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특히 자신이 믿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게 누구 앞이라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로 치킨을 먹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 어이없는 문장을 봤을 때 두 유형의 반응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치킨을 참을 수가 있지? 나는 그러기 싫은데?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같은 문장에 대한 다른 리액션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자, F와 T의 말하기 강점을 알았으니 이번엔 단점과 개선 포인트 갑니다. 먼저 감정형의 말하기 단점과 개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말의 구체성 부족, 사례, 숫자로 보완. F가 잘하는 건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는 감정적인 부분인데요. 상황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고 큰 그림을 잘 보는 대신 나무를 보고 기억하는 데 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구체성, 숫자나 사례를 넣어주시면 좋은데요. 상대를 설득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디테일하게 보완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상의 이야기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말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젊은 나이에 성공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보통 F유형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했더라고. 아주 약간의 심심한 이 말에 숫자라는 소금을 좀 쳐보는 거예요.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연봉 1억을 만들었더라고. 혹시 취준생분들이 있으시다면 특히 자기소개서에 이거 참고하실수록 좋아요. 추상적인 자기소개서에 숫자가 들어가면 구체성이 생기고 좀 더 사실처럼 보이죠. 두 번째 단점, 추상적인 표현, 논리의 약함, 논리 보완, 흐름 캐치. 공감과 소통에 능한 F들. 그런데 토론이나 설득의 자리가 되면 이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은 논거와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타인의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말을 정돈되게 하고 싶다면 특히 이 부분을 보완하셔야 합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감정을 캐치하고 공감하며 유리하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감정에 몰입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대화가 산으로 가는 단점도 생기죠. 특히 논거가 중요한 토론에서 감정에만 호소하는 건 설득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이런 성향의 F 유형은 나의 생각이나 논리가 탄탄한지 자꾸 논리가 산으로 가지 않는지를 점검해봐야 합니다. 또 평소 좋고 싫고가 아닌 옳고 그름, 사실관계 등에 대한 나만의 생각도 정리해둔다면 토론의 자리에서 자신있게 나만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T, 사고형의 단점과 개선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 감정 배려, 친화적인 단어 선택. 사고형은 특히 관계 속 소통에 약할 수 있습니다. 상대는 공감을 원했는데 자꾸 대안을 내놓거나 흘려들어도 되는 가벼운 이야기에 팩트 체크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말의 흐름이 끊기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고형과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진정한 토론의 장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나 고민 상담처럼 감정이나 관계에 대한 대화에는 사고형의 리액션의 말들, 피드백들이 상대방에게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위로나 공감이 필요한 주제에서 지나치게 사실관계를 따지게 되면 오히려 리액션을 안 하느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죠. 나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조언들이지만 상황이나 상대에 대한 감정에 배려 없이 이야기를 한다면 너무 냉정하고 딱딱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친화적인 단어 선택,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한 진심을 전한다면 더 인간적인 소통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마음을 흔드는 스피치에 약할 수 있다. 이성과 감정을 적절히 섞기. 사고형이 연설을 하거나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으면 굉장히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성과 감성을 적절히 섞어야 되는 건데요. 사고형은 수치나 팩트에 굉장히 강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감정형에 비해 정확한 사실 전달, 논리 전달이 가능하죠. 그런데 주식이나 증권처럼 대부분의 언어가 숫자로 이루어지는 분야가 아니라면 일반 스피치에서는 이 유형의 말이 잘못하면 지루해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적절히 보완하면 아주 논리적이고 지적이면서도 감동적인 연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숫자나 팩트의 앞, 뒤에 개인적인 느낌이나 청중의 기분에 대한 말들처럼 감정을 섞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농담을 던져도 좋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앞서 이야기했던 예시 속 DJ라고 해볼게요. 이 곡은 7주 연속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던 곡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여기에 개인적인 느낌과 듣는 사람의 입장에 대한 말을 넣으면 멘트가 상당히 흥미로워집니다. 이 곡을 처음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 사운드가 너무 세련돼서 여러분도 놀라실걸요? 이 곡은 무려 당시 7주 연속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들었던 곡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신의 감상, 그리고 청자의 리액션을 불러내는 말, 이렇게 좀 더 말에 나와 우리가 있다면 구체적인 수치까지 더 매력적으로 와닿죠. 자, 이렇게 오늘은 MBTI의 사고형과 감정형에 따른 스피치의 특징, 그리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나 사고형인데, 나 감정형인데 좀 맞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참, 그래서 저는 F일까요? T일까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컨텐츠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내일도 채널 고정해주시는 여러분들, 늘 최고 길만 걸으세요. 안녕. 뿅.